거기 17쪽에 챕터 3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네, 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쪽 가시면 되겠어요. 피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18쪽에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던 챕터 1하고 챕터 2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거기는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의 챕터 1과 챕터 2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될 어떤 그 구구단이라면 이제 챕터 3부터는 그 구구단을 가지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영어적인 문법적인 표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별표 보시면, 그러니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었죠. 챕터 1인가 할 때 얘기했었는데,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래 가지고 있던 동사의 성질을 거의 다 버리고 다른 품사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거의 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투부정사의 성질 보면 투부정사의 성질은 딱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 옛날에 한번. 그래서 얘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어떻다? 동사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동명사하고 분사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아직도 지니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분사도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분사 구문일 때에는 동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걸라. 그래서 걔네들은 동명사와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약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밑에 가봅니다. 투부정사의 성질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미래를 가리킨다. 동사가 아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자면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투부정사의 투 플러스 동사 원형과 ing는 서로 비슷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항상 짝으로 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둘이 굉장히 많이 비교돼서 쓰이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떤 동사든지 대부분의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도 취할 수 있고 ing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배울 테지만 투부정사만 취하는 독특한 동사들이 있고요. ing만 취하는 독특한 동사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리는 건데, 자, 이 ing가 이제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일 땐 동명사라고 배웁니다.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 생긴 걸 잘 보면 현재 분사처럼도 생겼어요. 뭐뭐 하는 중. 그쵸? 생긴 게 같으니까 일단 같은 맥락으로 보자는 거죠. 자,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다고 쳐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걔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밥 먹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근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밥을 지금 먹고 있기 전부터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방금 물어봤을 때 나 밥 먹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과거의 시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 영어는 이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얘가 과거, 현재를 가져가니까 얘는 어떤 걸 가져간다? 미래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따가 이제 동명사 할 때 여기에는 뭐 hope, want가 있고 이런 거 배울 텐데, 일단은 이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 투부정사의 기본 용법이라고 나와. 근데 솔직히 말을 할게요. 뭐냐 하면 니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문법을 하면서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는 걸 투부정사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용법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명사적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배우죠? 뭐뭐 하는 것. 얘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때는 두 가지가 있다. 목적과 원인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거 말고도 졸라 많죠. 뭐 결과도 있고 조건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고, 뭐 얘는 뭐뭐라서라고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배웁니다. 정리는 해드리는 거죠. 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뛰면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를 때 말이 안 된다. 중학교를 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괜찮은데, 아직 중학생이라면 그렇죠? 이제 슬슬 이제 피곤해지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보면은, 오늘 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날씨 추울 때 더 졸리죠. 세포가 수축하니까. 근데 다들 눈들이 지금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다들 이래. 나 지금 눈은 뜨고 있는데 내 상태가 뭔지는 모르겠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들 눈들이 그 70대, 80대 먹은 그 할머님들처럼 이렇게 눈이 막 계속 칠해.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이런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다 어때요? 똑같은 투부정사인데 차이가 있죠. 자, 우리는요, 이제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솔직히 이제는 안 나오는데, 중학교에서는 아직도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의 밑줄을 쳐요. 그리고 밑줄 친 투부정사와 같은 용법은 다른 용법은. 세상에 그런 문제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무슨 문법적으로 이게 뭔지를 따져갖고 해석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관형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얘가 조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 중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똘추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안 나와. 내가 원래는 막 지르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맞죠? 나는 너를 보는 것을 원한다 해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때 이놈은 이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나는 너를 봐서 원한다? 나는 볼 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용법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볼 무언가를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녀를 보기 위해 거기에 갔었다. 그를 봐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땐 이놈이 뭐 부사적의 원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어를 공부하니까 영어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가 동사의 뒤에 나오는 무슨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챕터 1, 챕터 2 할 때 배웠죠. 목적어는 어떤 품사가?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 꾸미니까, 우리 명사 꾸미는 게 어떤 품사니까? 형용사였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뒤에서 꾸민다. 자, 얘는요, 빼보면 나는 거기에 갔었다. 나는 행복하다. 말이 되니까 빼도 되는 부사적. 이렇게 보는 게 원래 맞다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배우죠. 여기에 사람의 감정의 어떤 그 감정이 나오면 얘는 원인으로 본다 그랬지. 왜? 왜 행복해? 얘를 봐서 행복한 거잖아. 이게 사람의 감정 형용사가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 원인입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원래는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는 해드렸고요. 그쵸? 이제 밑에 보시면 투부정사 이제 기본 용법 갑니다. 명사적 용법에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다.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지는 지난 챕터 1, 챕터 2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챕터가 이렇게 배열되는 순서가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문장 보세요. To learn English is very hard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랬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주어겠죠. 왜요? 동사 앞에 나오니까. 근데 주어가 너무 어떻다? 길어요. 우리가 머리가 큰 사람 보면 어때요, 좀? 그러니까 뭐 너희들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큰 사람 보면 좀 어때? 이렇게 기우뚱하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을 뒤로 빼면 밑바닥이 어떻게 되니까 좀 힘이 실리니까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뒤로 뺍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법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영문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왜 굳이 주어가 길면 뒤로 뺄까요? 주인이니까 그렇죠. 주인.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 이놈이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주인에 대한 역할이 불명확해지니까 영어식 구조에서는 빼는 거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동사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주어가 뒤로 빠졌잖아. 그럼 여기에 가짜 주어를 넣어주는데 우리 영어에서 가주어는 오직 뭐만 돼요? it만 되죠. 그래서 가짜 주어니까 해석은 됐나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서 우리가 이때 it을 가주어, 얘를 진주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자, 이번엔 근데 이렇게 해볼까요? It is very hard 한 다음에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게 누구일 수도 있죠?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자리에 영어를 공부하는 주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이 빈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 주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의미상 주어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주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뭘 써요? for 플러스 목적어를 써요. 그럼 내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쓴다? form이라고 쓴다는 거죠. 즉,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때 영어 공부하는 게 누구예요? 나죠? 아까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일 때 for 플러스 목적어를 쓰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우면 It is stupid 어쩌고 to say that 그랬어요. 야, 그렇게 말하다니 너 참 멍청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멍청하다는 건 사람의 뭐예요? 성격, 성질이죠. 예외적으로 이건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여기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그때는 of 플러스 목적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네가 멍청해 할 때는 of you 한다는 거지, 그렇지? 이건 예외입니다. 근데요,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 쓰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요? from이가 이때는 앞으로 튀어나가요, 못 나가요? 이때 it 가주어잖아. 가주어면 얘를 앞으로 튕겨 나갔을 때 I am very hard가 말이 되냐 이거야. 안 되죠. 근데 얘는 보세요. 가주어 빼고 얘가 튕겨 나갈 때 you are stupid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주려고 전치사를 바꿔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그냥 성격이나 성질을 가리킬 때에는 of를 써줍니다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요? 내신에 나오니까. 옛날 90년대 수능에서는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do 그랬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쵸? 자, 하나 물어보죠. 이때 what to do를 왜 명사적 용법에 넣었을까요? 어디 뒤에 나오니까? know의 뒤에 나오니까. 무엇을 알다 해서 타동사의 뒤에 나오기 때문에 what to do는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째로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으로 의문사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학교에 따라서 얘가 뭐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뀝니다. 뭐 이런 것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내신에 맞춰서 이런 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명사적 용법은 거의 다 끝나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별표만 정리하시면 돼요. 가주어의 예, 그리고 가목적어의 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한번 적어주세요. 자, 볼까요? 근데 가주어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이 정도로 해볼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 근데 당연히 it is easy to study math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근데 가목적어는 지금 이 수업에서 처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자, 원래 이런 문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I found to study math easy. 그렇죠? 맞죠? 원래는 이게 맞겠죠.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얘도 목적어가 너무 어떠니까. 이 배가 너무 뚱뚱하니까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은 뒤로 빼면 이런 문장이 보이지 않겠어요?